자, 한동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동재가 기소됐는데 언론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하냐면 진짜 나쁜 놈들이지. 이동재는 기소했는데 한동훈은 기소 못했지. 증거 없는 거지. 그러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몰아가냐면 한동훈은 기소 못할 것이다 분위기로 몰아가요. 그 한동훈을 기소 못한 이유는 딱 하나죠. 아직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치.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언론들이 공범이었던 놈들이죠. 조국 장관 때릴 때 그 모든 공범들이 총동원돼서 한동훈 기소하지 마라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팀이 뭐 수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언론의 그 기조는 뭐냐면은 한동훈은 기소 못할걸? 요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에 대한 기소는 딱 하나예요. 나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봐요. 문제는 여론입니다. 여론이 한동훈 기소하면 안 된다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지금 언론들이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헤드라인들이 보면은 진짜 간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성열, 정진웅도 한동훈을 공소장에서 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 헤드라인만 보고도 나도 헷갈렸다니까. 속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촛불 집회에 나왔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의 여론 그 정도의 시민 의식이 아직도 그대로라면 이건 언론들끼리의 그냥 자기들의 그냥 노름 이 메아리 놀이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받아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뭐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고 가는 게 많아 보이니까 그게 여론인 것 같지만 실제 민심은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서초동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언론들끼리 떠든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달라질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한동훈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아직 보지도 못했고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고요. 한 차례 조사를 했긴 했는데 조서 열람을 안 해.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못 해. 이게 법 기술자들의 최고의 이 강교함이에요. 조사는 받았어. 근데 조서 열람을 안 해.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조사를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 결국은 뭐 기소도 하든지 말 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마무리 안 한다는 이 문구 하나를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저 같은 진짜 법 무지랭이는 검찰 조사받을 때 내가 오늘 사인을 안 하면 내가 오늘 지장을 안 찍으면 내일 또 와야 된다. 이 무서운 곳을.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새벽 2시, 3시까지 남아서라도 어떻게든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막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진술을 해놓고 지금 자기가 지장을 안 찍으니까 모든 업무가 중단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합법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야. 그냥 절차 자체가 중단돼 있으니까 그냥 희락락 하는 거예요. 예. 소시민들은 절대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검사 나으리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근데 지금 나으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북콘서트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우이종 그 전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 쿠데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이때까지 최고 권력이었다.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조국과 문재인의 쿠데타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아래에 있던 사람이 원래 일으키는 게 쿠데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진짜 최고 우리나라의 권력이 어디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진짜 깨어있는 시민분들께서 하나하나 이런 의견들을 계속 여론을 형성해 가실수록 진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8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2월 5일 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고 안 할래요. 윤석열이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시작돼.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언론들이 여권 유력 인사들이 이철 씨와 금융 사기를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동재가 이철이 대표로 있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 그리고 이튿날 그 백모 기자가 이철 씨의 주소지를 다녀온 이동재 기자와 법조팀의 대화방에 단체 대화방에 글을 남겨 일가족을 설득해서 유시민 등 정치인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요거는요,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게 있냐면은 요것은 사실 알고 보면 채널A의 특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종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보도하면 특종이 되겠지만 예. 없는 사실을 만들면 조작이잖아요. 예. 이것은 검찰이 필요한 거예요. 유시민 등 여권 일부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하청 업무죠. 그렇죠. 검찰이 하청을 줘서 그 TV 동화입니까? 채널 A가 네. 대신 어떤 취재를 빌미로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인 2월 13일 날 윤석열이 부산 갔을 때 제가 뭐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2월 13일이라고 날짜, 그때 이동재가 한동훈을 그 백모 기자, 후배 기자와 만나죠. 그때 이동재가 후배 기자한테 한 말이에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한동훈이 그때 했던 말이죠.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이동재,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 이 부분이죠. 예, 한동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동재가 한 달 동안 이철 씨한테 편지 5통을 계속 보냅니다. 회유하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얼마나 건넸냐. 검찰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 거다. 여권 인사 관련 제보를 안 하면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거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재가 협조를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구속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가 검사네. 네, 검사죠. 그러면서 그 한동훈의 목소리라면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보자가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하면 나오는 그 사람 목소리다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동재가 그 녹취록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 제보자 X라는 분이 이 자기가 눈으로 읽기만 하면 어떻게 증거를 못 남기잖아요. 그래서 중얼중얼 읽어서 자기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그걸 들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동재가 다 없앴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없앴다는 그 모든 증거들이 후보 백모 기자한테서 다 나왔고, 그래서 백모 기자한테 나온 그 증거의 일부, 이 녹취록의 일부가 제보자 X가 제보했던 그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이라고 들려줬던 그걸 이철 대표 대리인한테 들려줬을 때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한동훈이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이게 한동훈의 발언이에요.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 목소리를. 그 다음에 이동재가 협박성 취재를 이제 그러니까 중단하기 전 한 3, 4일 동안 한동훈과 계속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A 자체의 진상조사에 보면은 통화 발신 기록만 4번. 그리고 한동훈과의 통화를 전후로 이동재는 이철 대리인 그 제보자 X와 여러 차례 또 연락을 합니다. 이건 채널A 자체 조사니까 여기에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밖으로 드러난 것들만. 네. 그래서 이철 씨 측이 이거 우리 못한다라고 하면 이동재는 한동훈한테 전화할 겁니다. 계속. 통화를 마친 뒤 3분 만에 또 이철의 설득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공모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뇌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황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이게 전체적인 구조상 공모가 아니라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동재가 중간에서 실행을 하고 실행한 그 결과를 보고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실행을 하고 이게 반복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모라는 건 둘이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짜고 어떤 계획을 실행한 건데 지금 이동재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거는 주인님을 모시고 주인님 대신 내가 그치. 대신 행동을 한 거예요. 검사니까 차마 내가 못하는 거 이동재 통해서 실행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동재가 백모 후배 기자한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계속 한동훈 검사장이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했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가 법정에서 연결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재가 백모 기자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팀이니까. 그리고 나서 MBC가 취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채널A가 이동재의 취재를 중단시켜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예요. 어떤 것도 거짓말이 없어요. 한동훈은 여기에 이 검언 유착, 공모의 정황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이 자기 핸드폰 포렌식 등에 협조를 했다면 더 많은 증거가 나왔겠죠. 최소한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협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이 너무 새빨간 거짓말을 했었죠. 이 본격적으로 이 한동훈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할 때 자기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나는 이동재 모른다. 그런 사람 만나는 일도 없고 유시민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를 탄압하는 거다. 라고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봐주길 원하지만 그렇게 봐주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네. 그리고 MBC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라고 했는데 한동훈한테 MBC의 취재 사실을 알린 사람은 누굽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거는 설명해 줄게요. 이제 상대방의 반론권 때문에 취재하고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취재진이. 그러면 MBC가 취재 사실을 한동훈이 알고 난 후에 채널 A는 그러니까 이동재의 취재를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떳떳하게 취재를 하고 있었으면 이걸 왜 중단시킬까요? 그러니까 3월 22일 날 이동재가 이철 씨 대리인 이 지모 씨를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MBC가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날이에요. 그 후로는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동재가 부랴부랴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 새벽에 5시간 동안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 노트북에다 했겠지. 그래서 낮에 이철 씨 측 대리인한테 이게 한동훈 목소리라고 들려줬던 거를 비슷한 후배 기자의 음성으로 재녹음해서 이철 씨 대리인에게 다시 들려주자라고 조작을 합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진짜. 뭐냐고 이게 진짜.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조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목소리인 것처럼 들려줬지만 사실은 우리 기자의 목소리였어라고 거짓말을 치려고. 한동훈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럼 이 자체도 정황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삭제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채널A의 법조팀장이 한동훈한테 전화를 걸어요. 녹음 파일 없어요.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MBC 처음 보도가 나갈 때 이제 이 반론권 차원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한테 이런 녹음 파일이나 대화한 사실 있냐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해서 지금 결국엔 최근에 나와버렸지만 한동훈 자체는 이 채널A의 법조팀장한테 전화를 받고 난 뒤에 파일 없어요? 라고 나는 그런 거 전제할 수가 없더라고 거짓말 한 거라. 진짜 한편의 영화 같아요. 완전 영화지.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거야 아주. 이게 현장에서 딱 조작을 한 다음에 주인님한테 전화를 딱 하면 증거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앞에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이 법조팀장, 사회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동조했기 때문에 다 공범이고 이런 애들이 압수수색할 때는 무슨 기자의 권리, 언론의 권리 운운하면서 압수수색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권한이나 언론에 대한 신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찔리는 게 있어서 막은 거죠. 여기 채널A 자체 진상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동재가 취재를 그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이 이동재한테 만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내가 수사팀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동재가 채널A 자체 진상조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채널A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채널A 입장에서는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동재 단독 취재였어야 되고 사실은 한동훈에 의해서 이 사건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죄가 가벼워지죠. 이를테면 한동훈의 지시 비슷한 걸로 만들어졌다면, 그러니까 채널A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채널에 존폐 유무가 달려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게 뭐 자기들이 채널A나 한동훈이 이게 조작이라고 생각하든 뭐 수사라고 생각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정도 큰 파급력,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사건을 파헤치는데 과연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이동재를 골라가지고 지시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차님이 이제 한동훈과 채널A의 어떤 구름이 관계, 저 하늘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확실히 들었어요. 예. 아, 이건 채널A와 한동훈의 어떤 공동의 어떤 기획 아래서 채널A에서 상납을 했구나, 이동재를. 예를 쓰십시오. 공양미 300석처럼. 예, 이런 식으로 됐지 않았을까 혼자서 저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동재가 이철씨 측에 보낸 게 편지 5통, 확인된 것만 6차례 전화, 23차례 문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이 더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 한동훈이 개입한 증거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동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철 씨를 비롯해서 이 관계자들 2명이 3월 12일, 16일, 23일 신라젠 로비 관련 조사를 받고 여기에 출석을 하면 일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유시민과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에 협조를 하면 뭔가 조금 더 죄를 가볍게 해줄 텐데 협조 안 하면 당신들 가족까지 다 털어버릴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실제로 이동재가 한 말이 현실로 이루어져. 검찰이 이동재가 한동훈과 관련 없는 부서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한동훈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예.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 공모에 정황이 없다고? 저는 공모가 아니라 지휘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큰 얼개는 한동훈의 머릿속이 그리고 있고 디테일한 실행만 이동재가 한 것뿐이지 전체적인 그림과 방향은 지금 한동훈이 설계하고 지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은 나는 뭐 처음 그 거짓말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나는 이동재를 모른다. 나는 그런 통화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교사했다는 그런 그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이걸 아직 수사도 시작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그 이철 씨 대리인 피의자 조사 세 번 받았고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요 검은 유착, MBC 기자도 2차례 피의자 조사 받았습니다. 한동훈 뭡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버티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 기소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미친놈이다 있어. 그런 논리면은 지금 검찰은 이재용도 기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재용은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대로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상한 자가당착이지. 예. 사실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용은 기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똑같이 열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한동훈의 경우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년째 수사를 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그걸 너무 짧은 시간 만에 결론을 내서 시민들한테 좀 의혹을 샀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였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를 시작조차 안 했는데 이거를 기소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수사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 심의위원회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논리 자체를 그냥 들이미는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수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까?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사실 한동훈 집 앞에서 뻗치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요. 거기에 뭐 사돈네 팔촌, 이혼한 전처까지 다 뒤집어 까야지 왜 안 하냐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그 정진웅 부장 뭐 수사팀 뭐 이렇게 뭐 한동훈을 기소 못할 것이란 분위기로 지금 언론들이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걸 기소 못하면은 한동훈은 정말 법 위에 있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혐의가 조국 장관한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야. 나는 뭐 이성윤 지검장이든 정진웅 부장검사든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아요. 그 사람도 검찰일 뿐이야. 네. 문제는 증명하시라고요. 검찰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시라고요. 한동훈은 수사 협조도 안 하고 심지어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정말로 검찰권에 있어서 공평하다고 느끼게 만들려면 한동훈 자체를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지금 한동훈 기소 못하는 거잖아. 증거 없잖아. 이렇게 지금 약 올리고 있는 상황. 이거는 여론이 결정한다고 봐요. 한동훈 자체가 일단 구속이든 아니든 기소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그런 기조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기소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비난이 더 빗발칠 겁니다. 국민의 신뢰 잃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검찰이지만 총장의 최측근이지만 우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윤석열이 엊그저께 말했다는 바로 그 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공정하게 강력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생존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권 조정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나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권력형 범죄, 내부 비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조차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내면 그냥 수사권을 통째로 들어서 경찰한테 줘야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씨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피해자라면 이동재를 고소하십시오. 지금이는. 고소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자체는 그냥 공모예요.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공모지 적극적으로 보면 지시한 사람이라고. 예. 에이 너는 고소 못해. 그리고 우리 또 기억해야 됩니다. 검찰에 대한 검사의 기소율은 0.13%, 0.1%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건 지금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한동훈을 구속 기소하십시오.